총이 안 나가. 얼어붙었어. 손가락이 까매졌어. 떨어질 것 같아. 1941년 겨울, 러시아 영하 30도와 40도를 오가는 혹한 속에서 독일군 300만 명이 얇은 여름 군복만 입고 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차량 엔진 오일이 꽁꽁 얼어서 시동이 안 걸리고, 총의 윤활유가 얼어서 방아쇠가 안 당겨지고, 말들은 얼어 죽어서 길가에 시체가 쌓였죠. 히틀러는 왜 겨울 장비를 안 보냈을까요? 어차피 금방 이기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오만한 판단 하나가 어떻게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렸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쩌다 독일이 러시아까지 쳐들어가게 됐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1930년대 히틀러는 베르사유 조약을 찢어버리면서 군대를 키웠고,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를 집어삼켰는데 연합국은 더는 안 돼라면서도 매번 넘어가줬어요.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드디어 2차 세계대전이 터졌고, 히틀러는 전격전으로 프랑스를 6주 만에 무릎 꿇렸습니다. 영국만 남았는데 영국이 안 항복하니까 히틀러는 원래 계획대로 동쪽을 노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진짜 목표는 처음부터 소련이었거든요. 히틀러한테 소련 침공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의 책 나의 투쟁에도 나오지만 독일 민족이 살 공간을 동쪽에서 확보해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슬라브 민족을 열등하게 받고 공산주의는 유대인의 음모라고 생각했죠. 거기다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대와 코카서스의 석유까지 자원 확보도 노렸습니다. 이념과 실리가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스탈린, 우리 불가침 조약 맺었잖아. 그건 시간 벌기용이었어. 1941년 6월 22일 새벽,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상 침공이 시작됐습니다. 작전명은 바르바로사,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이름을 딴 거였죠. 300만이 넘는 독일군이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전선을 따라 소련으로 밀고 들어갔어요. 탱크 3,500대, 항공기 2,700대, 말 60만 마리까지 동원된 어마어마한 규모였죠. 히틀러의 계획은 단순했어요. 빠르게 치고 들어가서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고 소련군 주력을 포위 섬멸한 다음 겨울 오기 전에 끝낸다. 넉 달이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동지 독일군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지금 스탈린은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처칠도 루즈벨트도 침공이 임박했다고 경고했는데 스탈린은 히틀러가 그렇게 멍청하진 않겠지라면서 무시했거든요. 초반 진격 속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독일군은 하루에 50km에서 80km씩 전진했어요. 소련군은 혼란에 빠졌고 대규모 포위 작전에 걸려들었죠. 비알리스토크와 민스크에서 25만 명이 포로로 잡혔고, 스몰렌스크에서 30만 명, 키예프에서는 무려 65만 명이 포위당했어요. 소련 역사상 최악의 군사적 재앙이었습니다. 우리 포로가 며칠에 100만 넘었습니다. 한 달 만에 히틀러는 확신에 찼죠. 소련은 썩은 집이고 몸만 차면 무너질 거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는 것 같았어요. 레닌그라드는 포위당했고 모스크바까지 300km밖에 안 남았습니다. 독일군 장교들은 쌍안경으로 크렘린 첨탑이 보인다고 보고했어요. 소련 정부 기관들은 동쪽으로 대피하기 시작했고 모스크바 시민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죠. 스탈린은 처음에 충격으로 며칠간 아무것도 못했는데 정신 차리고 나서는 결사항전을 명령했습니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마라.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벌써 10월인데 날씨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죠. 러시아에는 라스푸티차라는 게 있어요. 봄과 가을에 눈이 녹거나 비가 오면 도로가 진흙탕으로 변하는 현상인데 가을 라스푸티차가 시작된 거예요. 탱크가 진흙에 빠지고 트럭이 움직이질 못하고 보급품이 전선까지 도달을 못했죠. 독일군의 빠른 진격이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왜 안 움직여? 바퀴가 허리까지 빠졌는데요. 히틀러는 초조했어요. 빨리 모스크바를 함락시켜야 하는데 군대가 진흙에 발이 묶인 거죠. 그리고 진흙이 얼기 시작하면서 더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12월이 되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오히려 좋았죠. 진흙이 얼어서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됐으니까요. 독일군은 모스크바를 향해 마지막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태풍 작전이라고 불렸는데 진짜 태풍처럼 밀어붙이겠다는 거였어요. 이번엔 확실히 끝낸다. 근좀 춥지 않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독일군은 여름 군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12월 초 기온이 영하 20도에서 30도까지 떨어졌어요. 히틀러가 겨울 장비를 안 보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겨울 전에 끝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근데 안 끝났고 병사들은 얇은 군복에 여름용 부츠를 신고 혹한과 싸워야 했죠. 동상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손가락, 발가락, 귀가 까맣게 썩어들어갔습니다. 군의관님, 손가락이 안 움직여요. 잘라야겠네? 네? 동상 사상자가 전투 사상자보다 많아진 상황이 벌어졌어요. 장비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독일군 차량들은 러시아 겨울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됐거든요. 엔진 오일이 얼어붙어서 시동이 안 걸렸고 연료도 젤처럼 굳어버렸어요. 탱크를 움직이려면 밑에서 불을 피워서 엔진을 녹여야 했는데 그러다 탱크가 타버리는 경우도 있었죠. 탱크 시동 걸어? 불 피우는 중인데요? 빨리! 타고 있어요, 탱크가. 총도 문제였어요. 윤활유가 얼어서 볼트가 안 움직이고 방아쇠가 안 당겨졌거든요. 병사들이 기름을 다 닦아내고 마른 상태로 총을 써야 했는데
그러면 총이 빨리 망가졌습니다. 반면 소련군은 달랐어요. 그들의 장비는 러시아 겨울에 맞게 설계됐거든요. T-34 탱크는 넓은 궤도로 눈 위를 잘 달렸고 디젤 엔진이라 추위에도 시동이 잘 걸렸죠. 소련군 병사들은 패딩 재킷에 털모자, 펠트 부츠를 신고 있었어요. 독일군이 덜덜 떨 때 소련군은 비교적 멀쩡했습니다. 쟤네는 왜 안 추워해? 장비가 다르잖아. 그리고 스탈린에겐 비장의 카드가 있었어요. 시베리아 사단이었습니다. 스탈린은 일본이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첩보를 받고 극동에 배치됐던 정예 부대를 서쪽으로 급파했어요. 이 병사들은 영하 40도에서 50도까지 내려가는 시베리아에서 훈련받은 전문가들이었죠. 추위가 일상인 사람들이었어요. 영하 30도? 따뜻하네. 12월 5일 모스크바 앞에서 소련군의 대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독일군은 충격에 빠졌어요. 지쳐있고 얼어붙어 있고 보급도 끊긴 상태에서 싱싱한 시베리아 사단이 밀려왔거든요. 3사 탱크들이 눈밭을 가로지르며 공격해왔고 스키 부대가 측면을 파고들었죠. 독일군은 처음으로 대규모 후퇴를 시작했습니다. 후퇴합니다. 안 돼.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마. 히틀러는 후퇴를 금지했어요. 제자리에서 버티라고 명령했죠. 이 명령이 아이러니하게도 전면 붕괴를 막긴 했지만 대가는 컸습니다. 독일군의 피해는 처참했어요. 바르바로사 작전 시작부터 1941년 겨울까지 독일군 사상자는 70만에서 8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동상이나 저체온증 같은 추위 관련 피해였죠. 탱크와 차량 수천 대가 러시아 눈밭에 버려졌고 말 수만 마리가 얼어 죽었어요. 우리 원래 몇 명이었지? 300만이요. 지금은? 히틀러의 겨울 전에 끝낸다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히틀러의 오만이 가장 컸어요. 소련을 과소평가했고 자신의 계획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죠. 보급 담당자들이 겨울 장비를 요청했을 때 히틀러는 필요 없어. 그때쯤이면 끝나 있을 거야 라고 했거든요. 방한복 100만 벌 준비할까요? 뭐하러? 낭비야. 나폴레옹도 130년 전에 같은 실수를 했는데 히틀러는 역사에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보급선 문제도 심각했어요. 독일에서 전선까지 거리가 1000km가 넘었는데 소련의 철도 궤가는 유럽과 달랐거든요. 철로를 다 바꿔 깔아야 했고 그동안 트럭으로 보급해야 했죠. 근데 연료도 부족하고 도로 상태도 엉망이니까 보급품이 제착을 못했어요. 탄약이요? 가는 중인데 트럭이 또 빠졌어요. 전선의 병사들은 굶주리고 얼고 총알도 부족한 상태로 싸워야 했습니다. 모스크바 전투의 실패는 전쟁의 분수령이었어요. 독일군이 처음으로 대규모 패배를 맛봤고 무적 독일군 신화가 깨졌죠. 더 중요한 건 시간을 벌었다는 거예요. 소련은 그 겨울 동안 공장들을 우랄 산맥 동쪽으로 옮겼고 그 공장들이 탱크와 비행기를 미친 듯이 찍어내기 시작했거든요. 한 달에 탱크 몇 대 만들어 1000대요. 독일은 이 생산력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히틀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1942년 여름 다시 공세를 시작했죠. 이번엔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코카서스 유전을 노렸어요. 그리고 그 길목에 있는 도시 하나를 반드시 점령하려 했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스탈린의 이름을 딴 도시였죠. 저 도시를 점령해야 해. 전략적 가치가? 스탈린 이름이 붙어 있잖아. 이 집착이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지옥이었어요. 도시 하나를 놓고 5달 동안 싸웠는데 건물 하나, 방 하나를 두고 처절하게 싸웠죠. 독일군이 낮에 점령하면 소련군이 밤에 탈환하고 이게 끝없이 반복됐어요. 시가전에서 독일군의 기가 모이는 의미가 없었고 소련군의 결사항전 앞에 발이 묶였습니다. 이 건물 점령했습니다. 소련군이 지하실에 있대요. 뭐리고 또 겨울이 왔습니다. 1942년 11월 소련군이 대반격을 시작했어요. 스탈린그라드에 발이 묶인 독일 육군의 측면을 공격해서 포위해버렸죠. 히틀러는 또 후퇴를 금지했어요. 포위됐습니다. 철수해야 합니다. 안 돼. 버텨. 공중 보급으로 버틸 수 있다고 했는데 필요량의 10분의 1도 못 날랐어요. 독일 육군 20만 명이 굶주리고 얼어붙으면서 서서히 무너져갔습니다. 1943년 2월 독일 육군이 항복했어요. 20만 명 중 살아남은 9만여 명이 포로로 잡혔는데 전쟁이 끝난 후 독일로 돌아간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이 포로 수용소에서 죽었죠. 스탈린그라드는 독일군에게 모스크바보다 더 큰 재앙이었어요. 육군 전멸이라고? 네, 총통님. 겨울 장비 하나 안 챙긴 오만함이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스크바와 스탈린그라드 두 번의 겨울이 히틀러의 운명을 갈랐어요. 둘 다 겨울 전에 끝낸다는 계획이 실패한 결과였죠. 300만 대군을 이끌고도 날씨라는 적을 과소평가한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얇은 군복에 여름 부츠를 신고 영하 40도에서 벌벌 떨던 병사들, 시동 안 걸리는 탱크, 얼어붙은 총. 그 모든 게 어차피 금방 이기니까 라는 한마디에서 시작됐어요. 역사는 교훈을 줍니다. 적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그리고 러시아 가려면 제발 겨울로 챙겨라.